생활과 윤리 26차 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적용해서 비판하고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자의 내적 책임과 과학기술자의 외적 책임이에요. 내적 책임은 과학기술 연구윤리고 과학기술자의 외적 책임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에 관계된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부터 봅시다. 자, 과학기술자가 내적으로 과학기술자들끼리 걔네들끼리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될 게 뭐가 있냐. 자, 과학기술 연구자가 해야 될 것은 정직한 연구를 해야 돼요. 성실한 연구. 자, 이 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과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 과정에서 날조하거나 변조, 표절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보통 우리 장관 청문회 보면 이 표절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죠.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장관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들이 그동안 썼던 논문들 보면 표절, 다른 사람의 것을 이제 표절하는 경우, 다음에 자기가 옛날에 썼던 것을 그대로 또 표절하는 자기 표절도 있습니다. 이런 거 해서는 안 돼요. 다음에 이제 뭐 날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 여기에서는 이제 배아줄기 세포, 우리나라 세계적인 이렇게 연구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십몇 년 전 황우석 박사가 막 날조 변조해서 세계적인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국에도 정말 많아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실험 대상을 윤리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특히 이제 과학기술자들의 실험은 이제 동물들 실험들 많이 하거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백신 개발하는데 그때 이제 가장 인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물들, 침팬지나 뭐 기타 등등 돼지 이를 가지고 이제 코로나 백신을 주사하고 이렇게 실험하거든요. 이런 실험 동물들을 윤리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 연구 결과를 완전하게 공표해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완전하게 공표하지 않았을 때는 뭔가 이제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뭔가 또 다른 음모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공로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됩니다. 이 과학기술 연구들이 혼자 하는 경우, 1인이 혼자 하는 경우가 이제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한 결과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죠. 네, 그런 거. 과학기술자가 이제 내적으로 책임져야 될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과학기술의 이제 사회적 책임. 자,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 여러분이나 저의 삶에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줘요. 이런 영향을 주는데 특히 이제 과학기술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목적에 문제를 일으키면 당연히 이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과학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우리 스마트폰을 쓰고 있잖아요. 예, 저도 갖고 있습니다. 애플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스마트폰이 좋은 건 다 알아. 자, 긍정적인 것은 다 알아요. 써보니까 좋잖아요. 일종의 뇌예요. 예. 이 뇌를 밖에 이제 꺼내놓고 다니는 거죠. 외장하드 뇌인데, 너무 좋아요. 손 안에서 이 세상을 이제 만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게 있어요. 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특히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식당에 가면 1살이나 2살 난 아이들, 그 애들이 엄마 아빠 밥 먹고 있는 사이에 앵앵거리면 안 되니까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진짜 저는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그 아이가 겪을 그런 부정적 영향이 있거든요. 이게 누가 잘 아냐면 스마트폰 만든 연구 과학기술자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만드는 뭐 애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애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여기 빌 게이츠 나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한테는 이 스마트폰 최대한 못 쓰게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기술은 이렇게 부정적 영향을 미리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노력을 안 하면 반드시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다음 두 번째, 과학기술은 인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기아 문제, 환경 문제, 뭐 에너지 문제 여러 가지들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뭐 적정 기술, 식량 증산 기술, 대체 에너지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죠. 제가 과학기술자들의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는 2014년에 있었습니다. 동북고가 2005년부터 융합 수업을 많이 해왔어요. 한 교실에 여러 명의 선생님이 수업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제 융합 수업을 하는데 대학교에서 이렇게 참관이 왔었어요. 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제 수학과 팀이 왔었습니다. 뭐 학부생도 왔었고 석박사 교수님도 오셨고, 그다음 연세대의 의대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이때 연대 의대 교수님 왜 동북고 융합 수업을 보러 오셨냐면 이 교수님 입장에서 의대생들이 너무 멍청하다는 겁니다. 멍청하대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의대생들은 멍청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동북고에서 1, 2등을 해야 의대에 이제 지원할 자격이 있고 다 합격한다는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대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나 연대 의대 교수님이 보기에 의대생들은 멍청하대요. 대신 똑똑한 건 있답니다. 수학이나 뭐 화학 이런 거, 생물 이런 거, 생명과학은 되게 잘한대요. 그럼 뭘 못하냐? 인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치료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의대생들은 뭘만 아냐면 데이터로만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병원에 왔어요. 머리 아프대요. 그러면 의대생들은 뭘 하느냐면 MRI 찍어보자고 그래요. MRI 찍어서 봤더니 문제가 없어. 그럼 할머니한테 얘기해. 할머니, 머리 아픈 거 괜찮아요. 근데 할머니는 아프대. 그러면 의사로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뭐 타이레놀 같은 거 처방해 줄게 해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할머니가 MRI 촬영해서 거기서 문제가 없다면, 근데 계속 머리가 아프다면 이게 데이터로 알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정신적인 뭔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뭐 정신과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기를 이렇게 의뢰한다든가 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의대생들은 좀 멍청하다. 인간을 알아야 된다. 수학, 화학, 생명과학만 잘하면 뭐하냐 이런 거. 이게 첫 번째가 있었고, 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국격이 있대요. 개발도상국에서도 이제 상위급이고 거의 뭐 선진국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세계 GDP에서도 뭐 10위 안에 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있는 의대생들이 뭘 하냐면 이 사회, 대한민국 사회 혹은 지구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는 애들이 진짜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의대 교수님이 이제 국제 세미나에 갔었을 때 영국이나 유럽 등 혹은 미국에 있는 그런 의대생들은 뭐 제자들은 그렇다라는 거죠. 뭐 아프리카에 가서 뭐 에이즈 문제 해결하거나 말라리아 뭐 이렇게 연구하거나 뭐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여기 인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과학기술질, 의료기술, 의료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북고에서도 이러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적정기술 뭐 탐구반이 있습니다. CA에. 그래서 여러분 선배님, 동북고 선배님들이 바로 이것을 실천해서 대학교 간 사례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게 아마 2013년에 이제 신문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에서 이제 나왔던 건데, 이제 빌 게이츠가 지금 아까도 나왔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온 돈을 기부해서 빌 앤 멀린다 재단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 세계에
어떤 문제들을 어떤 인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뭘 해결하려고 했냐면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에이즈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럼 에이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콘돔을 만들어야겠다 이겁니다. 어떤 콘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현지 재료를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콘돔.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을 해야 아프리카 에이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콘돔을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10만 달러, 거의 뭐 1억 원을 주겠다. 그래서 여기 봅니다. 2013년 5월 7일까지 제출하면 제출자에 의해서 심사해서 돈을 주겠다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북고 선배님들이 이것을 보고 실제로 콘돔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뭐 엉성하게 만들었지만 어찌됐건 이것을 가지고 이러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선배님들이 만들었었던 겁니다. 알지네이트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고 나서 얘네들 논문 뒤에 보면 앞으로는 이제 다음에는 라텍스를 좀 더 추가하고 이제 망사도 해서 이제 여기 보면 성적 쾌감을 이제 높여주는 그런 콘돔을 만들어서 에이즈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이런 식의 연구 과제를 썼는데 이게 생활기록부에 당연히 기록이 됐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학생은 의대를 갔습니다. 실제로 얘 성적으로 하면 의대는커녕 서울권의 중하위권 정도 이렇게 대학 갈 정도였는데 의대를 합격했어요. 이것은 이미 우리나라 이제 대학들도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되게 높은 의의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기술 역량 평가 제도, 뭐 다리를 건설하거나 집을 건설할 때 그런 기술 역량 평가 제도를 이렇게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의 학습은 과학기술의 이제 책임인데 내적 책임이 있었고 이제 외적 책임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한 문장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궁금증은 질문으로.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